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2022년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올해도 못지않죠? 예, 올해도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인데요.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첫 장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오는데 작년 연말까지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죠. 2차 전지가 이렇게 테슬라도 그렇고요. 하락했던 원인이 뭔지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미국의 IRA 법안이 가장 큰 문제였고, 네. 특히 거기에서 이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반입을 금지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자재, 즉 원료로 돼 있는 리튬이라든가 그다음에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같은 것들이 대부분은 70% 이상, 많게는 90% 정도가 지금 중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쇼크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IRA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조금 나오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숨통을 조금 트니까 여기에 대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CEO의 거버넌스, 쉽게 얘기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를 다시 사가지고 상폐를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있죠. 좀. 예, 좀 논쟁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자신이 또 그래 놓고서는 트위터를 이제 다시 사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테슬라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이 더 큽니다. 네. 기본적으로 2차 전지의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IRA 법안이라고 하는 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됐군요. 또 IRA가 이제 연초에서 이제 시행 자체가 법은 된 거고요. 시행이 좀 몇 개월 좀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변화가 될지 올해 2차 전지 전기차의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에서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보조금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중국도 역시 이제 여기에 대한 보조금들이 종료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들은 가격이 다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가 과연 이제 전기차의 전체적인 반전, 이에 대한 변수가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수요가 좀 많이 급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그만큼 또 실제 생산되어 있는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게 지금 또 그만큼 출고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시장의 상황에서는 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조금들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특히 이제 미국이 IRA를 했을 때 이 전기차 세액 공제 사항을 이제 좀 잠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특히 이제 지금까지 7,500불, 그다음에 배터리 했을 때 500불 정도를 더 줬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또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하면은 이 전기차들이 지금까지 세단이라든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가 이제 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으로 과연 넘어가는 단계에서 과연 전기차들이,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트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흥행할 것인지도 지금 봐야 되는 그런 변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이 전기차도 전기를 충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슈는 뭐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인상이 됐고, 이로 인해서 전기차의 충전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휘발유를 하는 내연기관차나 이 전기차나 크게 지금 비용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10원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킬로와트당.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충전 보조금이 이제 곧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충전을 할 때, 전기차 충전할 때 만약에 세금을 낼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요가 있을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중국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잠깐 이런 저가 매수의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도 크게 이제 어떤 모멘텀을 전환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 뭐 여러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좋은 얘기 나올 때는 전기차가 세상을 바꾸게 되고 우리는 물론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사게 될 것이고 매우 싸게 충전할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노이즈인데 그러나 뭐 대세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보조금이 종료된다는데 미국은 IRA로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헷갈리는데. 지금까지 이제 지급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또 다른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네. 되는데 즉 중국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견제를 하고 예. 자국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지금 현재 리튬 광산을 새롭게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199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탄산 리튬 채굴량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이게 그 탄산 리튬은 환경 규제가 좀 적었었나 보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수요가 적었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원래는 약품으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향정신성 치료제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제로 썼었기 때문에 탄산 리튬이 생각보다 많이 채굴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동안에 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채굴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또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이런 IRA의 여러 독소 조항을 지금 피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리튬의 희소성에 따른 전기차용 그 2차 전지는 앞으로 가격은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또 지금 IRA를 통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중국의 밸류체인을 지금 배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자국 경쟁력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즉 이 IRA의 초점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나온 이 어떤 원자재를 가지고 만드는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더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섞여 있고 그냥 쭉쭉 들으면 되겠지만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여쭤보는 거고요. 분야별로 좀 전망을 할게요. 그러면 2차 전지 셀 쪽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셀은 지금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선도 계약으로 해서 장기로 가는 게 예, 원칙이다 장기 보니까 공급 계약으로. 예. 그리고 이제 최소 미니멈 그 개런티를 해주거든요. 물량에 대해서 미니멈 개런티를 해주니까 그 국내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확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또 셀 계약까지 해놨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그 앞으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고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그 지금의 추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셀 같은 경우 미국은 셀 수요가 2025년 그러니까는 한 3년 뒤죠. 그때까지 했을 때 대략 한 242기가와트 시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아서 이제 273기가와트 시까지 이렇게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은 앞으로 이제 밸류 체인을 더욱더 개발하게 된다. 즉 이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들을 미국 영토 내에서 계속 개발하는 작업을 더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밸류 체인 1차 프로젝트에 지금 90억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게 되면 ABMI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앞으로 이 밸류 체인에 대한 그 전체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 쪽을 이제 특히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네. 즉 리튬을 앞으로 그 자체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예. 양극재, 음극재도 뭐 실리콘 음극재, 도전체 얘기 또 많이 나오고요. 시간상 오늘 다 못 하겠네요. 2차 전지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2차 전지 얘기는 올해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뉴스들이 많이 있고요.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배터리 3사가 조금씩은 이제 이렇게 저가 매수는 들어오겠지만은 일단 조정을 조금씩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양극재하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 중심으로 일단 투자를 하는 것, 네. 즉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리튬 가격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ETF로는 들어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는 종종 중국계 헤지 펀드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ETF를 본다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코발트가 주가 되는 그런 ETF를 보셔야 되는데 베넥 그린 메탈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베넥에서 나온 Rare Earths and Strategic Metals 같은 이런 그
코발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그 ETF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2차 전지 업체들이 연초는 흐름은 좀 어렵다. 네. 예, 1분기 정도 지나야 된다. 예,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그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월이 되면 이제 1차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결산이 이제 들어가고 예. 2차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잘 부드럽게 넘어가느냐가 이 2차 전지 분야도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대한 핵심이 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RA 법안의 시행과 관련된 것들이 이 관련주들에 대한 그 영향을 올해도 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에너지머니 2차 전지 얘기했는데요. 이게 뭐 담론 아닙니까?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또 올해 다음 시간들의 또 이 내용들을 추가적인 거를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는 5% 상승,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좀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상황들이네요. 이슈 앤 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